자, 블렌더를 실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물론 여기 보이는 이 대상 외에 이제 다른 대상을 엮어서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항상 가운데 뭔가가 뚝 떨어지는데 항상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게 이러한 큐브라는 모양입니다. 큐브. 자, 녀석은 제가 잠깐 지워 볼게요. 딜리트. 나는 무대 배경을 만들겠다. 추가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추가 위에 슬쩍 올리면 Shift A를 눌러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지금 왔으니까 추가 눌러 보겠고, 메쉬. 평면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매일 영어 버전은 플레인이라고 번역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들을 준비해 보고 영상화 된다거나 그러는 겁니다. 휠을 조작하시면서 상하좌우 돌려볼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패널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애가 신이라고 하는 애인데, 신. 영상 하나에 한 장면 한 장면을 신이라고 하죠. 신. 뭐 신과 관련된 내용도 무지 많네요. 단위 한번 찾아보실래요? 유닛. 신에서 유닛 단위 부분을 보면은 현재 단위가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미터라고 돼 있죠. 미터. 여기 보시면 센티미터로 한번 단위를 놔보세요. 현재 바닥에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추가가 돼 있는 것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어울리는 듯한 대상 큐브 하나를 딱 추가. 예. 지금 보이는 녀석의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한번 꾸며 볼 텐데, 평면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느끼는 거 뭐냐면, 바닥면인 빨강 색깔의 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요. 대상이 절반 정도가 잠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큐브의 정면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정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기를 늘린다거나 할 때는 영문 키 상태에서 단축키 S, 단축키가 안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영어 키로 놓고 S. 요게 인위적으로 크기를 비율에 맞게 줄이거나 늘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줄어드는지 보이실 거예요. 물체의 배꼽같이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바뀌는데, 중심축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1번 정면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오브젝트 모드가 보이는 왼쪽 상단에 있는 저거 눌러보시면 에디트 모드, 우리말로 한다면 이제 개체, 그 다음에 편집이겠죠. 에디트 모드. 에디트 모드에다 놓고 보게 되면은 좀 사뭇 다르게 보이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점선면,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어로는 버텍스, 그 다음에 엣지, 보통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고, 요거는 면은 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구조로 이렇게 보인다면은 이게 편집 모드에 들어갔구나,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편집 모드 안에서는 중심점이 가운데 좀 보이는데, 1번 정면에다 놓고 중심을 약간 이 기준에서 현재 여러분도 혹시 면이 이렇게 다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페이스라고 하는 면에 맞춰 놓고, 빈 곳을 찌르면 아무도 지정 안 한 거지만 이거는 일부, A를 누르면 전체, 요건 큐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큐브 안에 있는 모든 면을 선택한 거고요. 1번 정면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G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동 도구, 무브의 단축키가 원래는 G인데 여기서는 무브라고 안 부르고 그랩이라고 하는 뭐 줄임말로 G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G 누르고 위로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파란 색깔이 보이시나요? 파란 색깔은 Z입니다. Z를 누르면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여기를 맞춰주려고 하듯이 이렇게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러면 중심 축이 좀 바뀌어요. 기본으로 축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저렇게 놓고 에디터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 볼게요. 자, 크기를 느리거나 뭐 줄이기를 밖에서도 여기서도 할 수 있거든요. S 크기를 줄인다거나 느릴 때 여기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되니까 아래로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해줘야지 크기를 느리거나 줄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친구가 키가 얼마나 되나? 170도 안 되죠? 요 창은 의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요 창 여러분 키보드에 N 키를 누르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내비게이션 N. 여기서 녀석의 크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69구나.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녀석은 신장 170에 가까운 녀석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크기를 Z축으로 170 제 키가 나올 것 같은데 178 이렇게 하면 178짜리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랑 비슷해요. 몸은 엄청 뚱뚱하죠. 50 엔터 적해 보겠습니다. 이게 3차 공간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도 한번 요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씬 프로퍼티스에 가서 단위를 센티미터, 길이, 그 다음에 큐브를 하나 그려 놓으시긴 했는데, 큐브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고자 N. 자, 새로운 애를 제가 넣어도 똑같습니다. 추가 메쉬의 큐브, 얘는 200cm, 2m짜리예요. 2m짜리. 자, 2m짜리인데 여기서 자, 여러분 뭐 덩치에 따라 틀릴 텐데 2m짜리. 자, 가로 세로 몸이 상하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Z 쪽으로 이렇게 주면 200cm라 2m짜리. 자, 이 친구를 옆으로 조금 움직여 놓고 크기 비교를 잠깐 볼게요. 자, 정면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1번 G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중심축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m짜리 서장훈 씨가 키가 이 정도 될까? 서장훈 씨와 저를 키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어떤 대상 하나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자,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세이브 한번 해서 다운로드 방이든 어디든 여러분 블렌더 파일은 글쎄요, 내 키라고 할까요? 마이 사이즈 아니면 나와 그 다음에 뭐 어떤 글쎄요, 3D 모델이라고 할까요? 모델. 내 키와 모델을 한번 딱 재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 그리고 센터는 아까 보여드렸었죠. 요거 기본이 되는 에디트 모드 들어가기 전에 1번 넘버 패드도 보고 오브젝트 모드가 아닌 에디트 모드로 가는 방법. 참고로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는요, 여러분 키보드 왼쪽 상단을 보시면 탭이라고 있죠. 탭 키를 누르셔도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나도 탭, 왼쪽에 써 있어요. 에디트 모드, 탭, 오브젝트 모드. 나도 탭, 에디트 모드, 탭, 오브젝트 모드. 자, 장훈 씨와 제가 키를 비교해 봤을 때 요 정도 3차원에서도 실제 크기가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그마한 캐릭터 한 마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쳐봐요. 강아지가 키 높이로 봤을 때 아이고 쓰담쓰담 하시는 높이를 한 50cm? 강아지 크기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죠. 휠을 꾹 당기면 미들 마우스 버튼은 확대와 축소고요. 휠을 딱 잡고 이렇게 내려보고 막 휠을 막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상하좌우로 볼 수 있어요. 바닥면은 우리가 보는데 좀 불편하거든요. 바닥면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인을 찍고 난 다음에 하이드 혹은 뭐 히든이라고 해야 될까? 가리는 걸로 한번 보자고요. H를 누르면 여기 눈 표시를 누르는 것보다 H가 좀 빨라요. 영문키로 놓고 H. 영문키 해야 돼요. 영어키가 아니면 단축키가 안 통해요. 예, 눈 체크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휠로 이건 이제 바닥면 볼 때 이럴 때가 제일 유리해요. 바닥면을 감추려고. 예, 잠깐만. 이게 나. 이거 서장훈 씨. 이게 나. 서장훈님을 가려볼게요. H. 바닥도 H. 가린 애들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Alt H입니다. Alt 누르면서 H를 누르면 다 보여요. 이거 아주 중요한 단축키예요. 예. 기본이 블렌더는 박스 선택, 포토샵을 써보신 분 알 거예요. 박스 선택 도구로 왼쪽이 항상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빈 곳 찍고 이렇게 하면은 둘을 선택한 거예요. H 가리기. 나에 집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Alt H 한번 직접 눌러보시고 휠을 당기다가 상하좌우로 시점을 이동해서 보겠다. 관점 이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Shift 키 꼭 누르시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디 보자. 어디다 놓을까? 잠시만. 이쯤에다 놓을까? 아니, 이쯤에다 강아지 한 마리 넣자. 이런 식으로. Shift를 꾹 누르고 있는 동안은 관점을 이동시켜 줍니다. Point of Interest. 나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뭐를 넣겠다. 뭐 이런 뜻으로 주는 거고, 키패드는 자주 쓰는 거니까 7번 누르면 항상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닥면이 조금 헷갈려서 하이드 감춰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항상 요 오리진 X축과 Y축이 만나는 요 공간에 사물이 추가가 돼서 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있으면 이게 저거든요. 178짜리. 제가 여기 있으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쿵 떨어져서 자기 몸과 붙어버릴 수 있어서 7번 보시면서 녀석을 편하게 움직이실 때는 G, X축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X만 눌러주세요. 그럼 옆으로 빨간 선이 생겨요. 나도 여기 누가 온다며. G 누르고 막 움직이다가도 X 누르면 X 한번 해보세요. G 누르고 움직이다가 Y면 뒤로 가라. G 막 움직이다가도 Y 앞으로 가라. 아니 니네 뒤에가 있어. 여기 뭐가 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괴물이 올지 어떤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추가, 여기 이제 추가 누르는 게 너무 귀찮아서 여기서 소개하는 Shift 키 누르면서 A 눌러볼게요. 여기도 추가 창이 뜨는구나. 큐브 하나를 또 넣어볼게요. 큐브를 항상 피하지 않았다면 얘 난리 났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떠 있는 애들은 내비게이션 N T 툴바 왼쪽에 있는 애를 툴바라고 해요. 툴바. N은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문 버전, 한국어 버전 틀린데 항목, 아이템, 도구, 뷰, 편집 이렇게 이제 관련된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보는 게 항목입니다. 항목 자리에서 여러분 아까 단위 설정을 여기서 하라고 했죠? 단위 설정을 미리 해놓고 들어가시면 요 녀석 크기를 알거든요. 요거 문제네. 여기는 조그마한 강아지 키 50cm에 얘가 팔다리를 딱 놓고 했을 때 그 정도. 사람이 타는 자동차가 만약에 여러분이 키를 진짜 재본다면 사실적으로도 늘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비 높이 이걸 위에서 본다면 더
이해가 쉽게 되겠네요. 저도 아까 해봤던 식으로 50cm 탭 50 엔터. 높이는 제가 좀 차이를 좀 줘볼까요? 높이. 근데 항상 여기가 기준으로 잡혀요. 항상 여기를 항상 기준으로 잡아요. 여기도 한번 50cm 가로 세로 높이까지 50cm. 항상 여기란 말이야. 자, 남들과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편집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친구를 선택해 놓으시고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 키를 눌러 보세요. 탭 키를 누르면 딴 애들은 안 잡혀요. 아니, A를 누르면 전체가 잡혀요. 여기 나거든. 나만 선택해봐. A. 자, 1번 정면에서 볼게요. 여기 Shift 키 누르면서 제가 관점을 이동하고 있어요. 휠 누르고 손 떼볼게요. G 누르고 Z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본다면은 센터가 밑으로 잡힙니다. 자, 탭키 눌러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센터 밑에 여기 조그만한 코딱지처럼 더러운 얘기인데 여기 예, 여기 오브젝트 밖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나는 어디요? 요 기본은 여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의 정면에도 놓고 보여주자면 항상 센터는 맞춰 주셔야 돼요. 키 2m 70, 2m 50cm. 항상 이게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귀찮아서 맨날 G 누르고 Z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싫으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 찍고 탭 A, A가 아니라 전체가 어차피 선택되어 있는 거고 G 누르고 Z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 주신다면 여기가 바닥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탭키 누르고 나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축척 위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억지로 외긴 좀 그러지만요. 오브젝트를 찍으시게 되면 위치 값이 좀 보여져요. 얘 위치 값 Z, 얘도 위치 값 Z, 얘는 그 평범하네요. 얘도 찍고 하늘로부터 126cm만큼 떠 있는 거라 0 엔터. 이제 드디어 바닥면에 아무도 떠 있지 않고 붕 안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여기는 거대한 뭐를, 여기는 나를, 여기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무슨 가족 같았대. 지금 네모로 봤을 때는 그냥 가족같이 보이죠? 예, 요거 강아지가 원래는 여러분 조그만한 개라고 해서 강아지라고 안 돼요. 야, 나는 10년 된 강아지 수령이 얼마나 되죠? 10년 된, 건강하면 10년 넘게도 살적이죠? 강아지가 아니야. 나는 여기는 한 25cm, 한 30cm로 나올까요? 얘는 제가 이게 30cm 놓고 엔터를 치면은 바닥 기준으로 해서 나 원래는 키가 160인데 여기 기준을 여기 찍어놓고 여기다 169야. 그리고 난 실제는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 내가 뻥튀기 한 거야. 나는 원래는 2m 1cm, 그냥 210, 2m 10cm, 210cm라고 가정해 볼게요. 느낌 아시겠죠? 센터가 밑으로 돼 있으면 크기나 이러고 조절하는 데 되게 편하십니다. 자, 일단 이것도 작업한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해두세요. 나와 모델이라는 식으로. 이제 숨겨놨던 배경도 껴놓고 보겠습니다. 바닥면에 얘는 밑에 있는 얘는 바닥이 약간 깜박깜박거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잘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우리가 3차원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차라던가 그런 모양들도 그렇게 짜놓고 해주면 재밌게 꾸밀 수가 있겠죠. 얘는 키를 좀 원래대로 복원시킬까? 50cm? 야, 그리고 걔가 옆으로 넓지 않냐? 봐주시기 바래요. 이거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 Y축이 녀석의 길이입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긴 강아지를 원한다면 Y, 여기 색상에 Y. 재보니까
얘는 키가 커. 키가 큰 게 아니라 길이가 길어. 옆으로 넓어졌죠? 2배만큼. 자, 3차원에 있는 모델을 참고한다. 근데 모든 모델마다 이렇게 사이즈를 감안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개념을 좀 알아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진이라고 하는 거를 각각의 개체를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예, 자, 이렇게 한번 꾸며본 상태였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다가 모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아지가 들어갈 만한 집이 필요한데 강아지가 50cm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들어가려면 캐넬이라고 하나요? 너무 크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겠죠. 간단한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모델링에서 오브젝트라는 건 모든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대상을 말해요. 오브젝트 중에 실린더와 함께 어떤 형상만 있으면 나무 모양도 구성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복잡하게 만드는 인체도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짜는 애들도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전체 이렇게 드래그 되어 있는 박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H를 눌러보고요. 나무 한 그루를 여러분한테 만들게 한번 해볼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H로 한 거지 가린 거지 예, 가린 거지 찌운 건 아니라는 점. 일러스트로 친다면 감추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Shift A 아니면 추가 버튼을 누른 후에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실린더와 있는 원뿔, 실린더 아니면 아이코 구체 이런 걸 이용하면은 나무 한 그루, 전나무라던가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다면은 실린더 하나 좀 추가 한번 해보시죠. 실린더를 하나 추가했는데 어이구 엄청난 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린더를 찍고 난 다음에 실린더 찍고 크기를 좀 보고 싶어요. 중심은 항상 여기이기 때문에 요걸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키보드 S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줄이시면 녀석이 바뀌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항상 가운데 기준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이거 잴 필요가 있어? 하지만 30cm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 박스가 아니라 실린더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1번 정면에서 봤을 때 잠겨 있으면 안 되겠다. 탭키 Z키를 누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G 누르고 Z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올리신 다음에도 휠로 당겨 보세요. 휠로 당겨 보시면 섬세하게 잘 보입니다. G Z 어때? 이 정도면 되겠지? 되겠어. 탭키 나갔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S 누르고 줄여주면 여기 요 크기 둘레 24cm. 여기 보니까 약 about 24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사물을 잡고 크기를 조절해서 높이가 24cm 밖에 안 되는구나. 높이는 나무가 좋게 사람보다 크지 않아요? 그죠? 여기다가는 다른 글쎄요, 높이 300cm 정도로 찍어보고 이 정도가 되는 나무구나. 3m짜리 나무. 한번 만들어보고 여기다가 나무 모양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을 연결해서 나무 한 그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춰놨던 애들은 Alt H를 눌러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나의 도로라고 쳐볼게요. 앞뒤로 뭐 차들이 다니고 아니면 제일 좋은 면 자체가 옆면으로 이게 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상을 이건 이제 나름 면적을 보려고 했는데 폭이 4m인데 아이고 4m는
400cm는 최근에는 이 수치가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4m의 작은 폭을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여러분 폭을 넓게 해주고 싶다면 Y를 눌러서 5m는 돼야지 사람들이 다니기 좋지. 안 그래요? 길이는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높이는 주시면 안 돼요. 이건 평면으로 띄고 있는 거라 높이를 주시면 안 되겠고 크기를 이렇게도 조절해서 주고 다르게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Y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X축으로 범위를 좀 늘려보겠다. 이렇게 해주면 넓은 도로가 돼요. 넓은 도로가 정확한 수치를 원하신다면 정확하게 수치를 또 많이 주셔도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S를 누르고 X축 방향에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늘려줄 수도 있어요. 단 크기는 가늠해 볼 수 없어요. 한번 이렇게 좀 보시죠. 이렇게 보고 있는 면에 녹색은 yes, Y축. 이거는 크기를 X축으로 늘리겠다. S 누르고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넓혀줄 수 있어요. 내 느낌상 이게 도로를 표현하고 싶다. 실제는 3D로 어느 골목에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장면도 3D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러분 직접 주시려면은 여기다가 3000이라고 한다면 30m 정도의 폭을 만들 수도 있겠죠. 조금 넓어졌네 뭐. 됐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도 한 그루 있고요. 이게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는 나무가 있잖아요. 무슨 저기 얘가 나름 생각했던 게 강아지거든요. 이거 뭐 큐브가 두 개라 큐브라고 써 있는 거야. 더블 클릭. 도구라고 하던가 아니면 댕댕이라고 해볼게요. 댕댕. 그리고 이 큐브는 뭐야? 서장훈이라고 써도 되고. 서장훈. 아니면 농구 선수. 이건 너야? 이건 너야? 아니면 뭐 남녀 관계로 봤을 때는 뭐 여성이라고 해도 되겠고. 이름은 더블 클릭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나 미라고 할까? 미 하면 어떻게 하겠니? 뭐 나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나무? 예, 이건 나무입니다. 이거는 평면이긴 하지만 각각마다 이름을 정해주시면 더 뭐 한국어도 또 한국어 버전으로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나옵니다. 실린더가 나무죠. 원래는 더블 클릭 나무. 자, 그래서 이렇게 꾸몄는데 나무가 이 댕댕이를 좀 꿰뚫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무를 이동해야 되겠죠. 나무 어디서 보는 게 제일 좋을까? 7번? 아유,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보셔도 돼요. 현재 나무를 찍고 나무 맞지? G 누르는데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나는 Y축 방향대로. Y는 녹색이거든요. 눌러보시면 도로 끝에 나무가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고유의 이름도 정해 보시고요. 목적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 길의 방향은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런 느낌으로 갖고 얘네들을 감춰 보겠습니다. H 감추기, 오브젝트 감추는 방법. 자, 지금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이 나무의 끝부분이 좀 뾰족하게 좀 꾸미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못해요. 크기를 줄이는 건 할 수 있지만 나는 요 보이는 이 면을 좀 줄이고자 할 때는 그럴 때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탭키 눌러봤더니 일단 전체가 다 나타나는데 점선면 즉 버텍스, 엣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스. 자, 페이스 상태에서 나는 윗부분만 이렇게 따로 지정해 줬다. 윗부분만 따로 선택하신 다음에 좀 요 부분만 좀 크기를 줄이겠다. S 어느 정도? 잠깐만 정면에서 보자. 어때? 올라가면서 폭이 좀 좁아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쵸? 이거는 에디터 모드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는 좀 넓으면 좋겠다. 밑면을 보고 싶다. 여기 딱 찍고 좀 멀리서 보시면서 S 쭉 하면 밑에는 폭이 좀 넓어 보이고 그 약간 나무 같은 느낌 나. 젓가락 같다야.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젓가락 같네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면마다 어떤 편집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 세부적인 면 하나하나를 조절하는 건 모델링에서 맞진 않고요. 여러분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당하게 S 누르고 이 비율에 맞게 그냥 임의로 줄이는 거예요. 여러 키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저는 요 정도까지 느낌 보고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나갈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나가는 방법은 탭키입니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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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나 나무에 편집하러 들어갔어. 나무. 탭. 나무는 맞는데 밖에 나왔어. 이렇게 내용 보신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막대기의 어떤 구조물들 제가 여기 준비한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는 항상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외곽선에 이렇게 주황색 오렌지 컬러가 외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현재 이 나무 젓가락처럼 보이는데 나무 젓가락이라 젓가락 나무. 자 Shift A를 누르거나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고기 모양 중에서 메쉬 3차원 메쉬죠. 아이코 구체 아니면 원뿔 하나 있으면 원뿔 하나가 침엽수 뭐 전나무라던가 이런 거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런 건 여러 개가 얽혀져 있는 애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아이코 구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엄청나죠? 약간 이렇게 휠을 돌려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금 전에 만든 애들 같은 경우는 밑에 이런 속성창이 활성화되는데 반경 뭐 1m짜리에 subdivision 2라고 써 있는데 subdivision의 수치를 한번 올리던가 내려보던가 한번 해보세요. 얘가 subdivision이라고 해서 면을 나누는 기술을 subdivision이라고 하는데 면이 많이 나눠지게 되면은 동그라미처럼 보여서 글쎄요. 저 더 낮춰볼까요? 이 정도 되면 글쎄요. 보석 같은 느낌이 들죠? 기본값으로 써도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형. 이 자체에서 그 표현을 주는 거고 걔를 이제 관심 없게 냅두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1번 정면에서 볼게요. S를 눌러서 크기를 임의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애는 내가 보이는 축이 앞쪽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근데 3번 정면에서 보자면 네. 3번은 이제 오른쪽에서 보는 건데 얘 축에 맞게 이건 편하게 이렇게 걸쳐 보겠습니다. 이건 맘대로 G를 누르고 막 걸친 거예요. 이거를 1번 정면, 3번 우측면, 7번 위에서 보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얘가 잘 들어갔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Shift 키 누르면서 꾹 D를 같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여기도 나무 좀 크기 작게 S 아니 좀 이쪽으로 와봐. 자 그리고 Shift D는 복제라는 뜻이에요. Shift D가 여기는 복제구나. G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Shift D 복제. 복제한 다음에 꼭 움직여야 돼요. 크기는 S로 줄여본 거예요. 그래서 구성에 맞게 애들을 감싸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덩어리들은 이렇게 레이어와 같은 많은 오브젝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되게 좀 복잡해요.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얘네들은
아까 지금 기준으로 짠 거예요. join 컨트롤 키 누르면서 J를 누르면 join이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딱 보이게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나뭇잎. 자, 지금 보이는 이런 느낌처럼 화면을 꾸미려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화면에다 이렇게 던져놔 보세요. 이미지 JPG인데요. 던져놔 볼게요. 어떻게 여러분 바로 뜨나요? 현재 3D 공간 안에 갑자기 이미지 한 장이 딱 온 거예요. 뭐 많이 넣지 마시고 많이 넣어도 되고, 이렇게 돌려보면 입체적으로 같이 보이죠. 이렇게 준비해 볼게요. 이러면 작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이고, 요때 넣을 걸 그랬나? 정면에다 놓고 누면 더 보기가 더 좋은데, 1번 정면에다 놓고, 자, 그 이미지 어디 갔노? 정면에다 놓고 이미지를 딱 던지시면 정면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링 할 때도 써먹기도 하는데,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G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러분, 이거 나무야? 이거 나무 가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찍기 뭐해서 옥상에서 찍은 겁니다. 계단에서. 자, 여기 컬러도 한번 넣어줘봐. 위에 있는 여기 이 내비게이션은 N키를 누르면, 보고 싶을 때 내비게이션 N키 누르는 거고요. 메뉴에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보는 모드죠. 와이어 프레임부터 해서 하나씩 한번 눌러보고 단축키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뼈대예요. 와이어, 엣지,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태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솔리드, 단색으로 보이는 하얀색 판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재질이 들어갔을 때 모양이고요. 네 번째는 렌더링 됐을 때 모양이라 빛과 그림자가 보여지는 이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각도에 놓으시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위에 있는 모드를 가서 누르는 게 너무 귀찮아서인지 몰라도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예. Z 한번 눌러보세요. Z! 예. Z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 Z 솔리드, Z 렌더드, 렌더드가 이게 자동으로 눌려있네? 네 번째가 Z 머테리얼은 요 안에 컬러가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이 뜰지 요걸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걸 왜 머테리얼 모드에다 놓고 제가 보여드리냐면, 여기 있는 이미지에 컬러를 여기다 반영해서 주면 어떨까, 이렇게 구분해 주었던 거였습니다. 나무 모양이 좀 틀린데, 나무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현재 이 대상을 딱 선택한 다음에 머테리얼, 즉 재질, 색상이라든가 그 안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같은 느낌 주는 건데, 저는 단색의 색상 솔리드 컬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넣는 거 한번 성공해 보시고, 자, 완벽한 JPG 그 상태고요. 여기 얘한테다가 색깔 줘보려고 하는데, 얘한테 색깔을 줘야 된다면 요거 보시죠. 요게 머테리얼, 예, 발음에 따라 틀리지만 메테리얼 이 뷰, 가로 세로로 갈아져 있는 모양을 띄고 있는데, 왼쪽에 보고 있는 이 대상에 맞추려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보세요. 얘가 머테리얼이에요. 여기서 지정이 되어 있는 컬러가 반영되는 거라, 지금은 없는 상태네요. 플러스, 아니면 급한 분들은 세로운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건 나뭇잎을 주고 싶어요. 나뭇잎. 여러 개를 줘야 된다면 그라데이션 할 만한 그런 느낌이 주면 좋을 텐데, 나뭇잎 만들었고, 여기 있어 베이스 컬러, 이거 조금 올려봐야겠다. 여기서 베이스 컬러를 찍으신 다음에, 나 무슨 색깔을 하지? 여기서 베이스 컬러 찍고 여기 아이드로퍼를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컬러를 찍어 보시는 겁니다. 어때? 아니, 이 색상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밑에 있는 걸 좀 찍어 준다면 어떨까? 물론 이제 유사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하는 컬러를 여기서도 줘도 되지만, 사진 폼질이 좋은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고요. 여기 나무 재질, 나무 재질 중에 이거는 좀 꼼꼼하게 들어간 건 아닌데,
제가 확대, 이거 모자이크처럼 해봤습니다. 이거 딴데 초상권 때문에 여기 있는 나무도 뭐 녹색 밑에 있는 얘네들이 뭐 워낙 다양한 컬러잖아요. 예, 바로 얘한테다가도 고유의 새로움을 누르고 이건 나무 줄기라고 할게요. 나무 줄기 베이스 컬러는 톡 찍고 여기서 색깔 고르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아이드로퍼로 이게 좀 잠깐만요. 이거 엉뚱한 데를 찍으니까 엉뚱한 회색까지 돼버렸네. 됐네요. 좀 쭉쭉쭉 당긴 다음에 쭉쭉쭉 확대. 나무 줄기의 표면 색깔을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쭉 뽑아 보겠습니다. 저 나무 줄기 표면을 아예 조그맣게 복사를 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전 단색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표면 색깔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좋은 사진을 가져다가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임의로 하다 보니까 컬러가 좀 안 맞네요. 색상을 좀 밝게 할까? 여기 약간 좀 밝아졌죠? 이 화면이 이때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솔리드 뷰에서는 이렇게 석고팍 같이 밖에 안 보이는데 바로 이 자리 요 재질 매테리얼 표면을 어떻게 줬고 요게 나중에 렌더링 될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연스럽게 봤을 때 와,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어떻게 색상을 잘 맞췄냐. 그리고 요거는 3차원 공간에는 참고용으로 보여주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 참고로 좀 보여드리고요. 자, 구성 잘 했니? 했습니다. 어때? 괜찮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더 손볼 게 있다면 에디트 모드로 탁 들어가서 에디트 모드는 탭이죠. 왜? 여기 있잖아. 이거랑 연결된 거. 연결된 거? 연결된 거는 얘 찍고 컨트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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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면체를 보시는데 와이어 프레임 보기가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Z 와이어 프레임 어때 봐. 중간에 있는 거 찍어봐. 찍었어.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다 됐지? 좀 크기가 커야 될 것 같은데? S 여러 개가 중복이 돼 있을 때는 Shift D로도 내릴 수도 있어요. 크기 좀 줄여볼까? 진짜 나무같이는 안 나온다니까. 그런 스트레스 없이 해주면 좋은데 와이어 프레임은 이럴 때 아주 상당한 장점을 띠고 있어요. 얘 표면 하나 찍은 건데 컨트롤 플러스를 여러 번 누르면 얘를 감싸고 있는 셀렉트 모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면들이 연결되어 있는 면들이 선택되는 거예요. S Z 머테리얼 뷰로 본다면 그대로 보여서 보면서도 이때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와이어 프레임 모드라고 해요. 와이어 프레임 모드는 윤곽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만하자. 막 탭키 너무 심란해. Z 매테리얼 보기 어때? 아까보단 좀 좋아졌지? 진짜 나뭇잎까지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나무 모양이 조금 컬러와 함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가지 하나하나까지 해야 된다면 손이 많이 가는데 여기 이 가지랑 연결된 다른 구성을 좀 씌워야 된다면 좀 우회 방법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그림들은 그때 이후에는 잘 쓰진 않아요. empty라고 돼 있어서 벼 있는 요소입니다. 벼 있는 그림 요소. 요 정도? Shift D? 왜? 크기 좀 작게 줄여봐. 이거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나 그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일부 가지가 나온 것처럼 표현하고 싶다면 축이 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R을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대로 기울여서 나도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주면 안 될까?
아유, 이 원래 이제 꼼꼼하게 하는 게 원래 모델링에서는 누구나 하고 싶은 내용일 텐데 그렇게 하는 거 손이 너무 많이 가요. 다음 작업을 또 해줘야 돼서.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장면, 최소의 모델링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걸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 이 조그마한 나뭇가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축은 밑에 잡혀 있고요. Shift D를 눌러서 슬쩍 옆으로 이동해서 사본 만들고, 축은 항상 기준점으로 줄어듭니다. S 이렇게 기준점 쪽으로 애들 몰아주고, 기준점이 우리가 보고 있는 어느 한쪽에서 보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R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G 나무에 따라서는 나뭇잎이 좀 쇼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격부로 한번 대봤습니다. 예, 뭐 단순하게 출발하자면 단순하게. 자, H 가리다. 우리는 이렇게 어때? 넌 좀 작게. S. 앞에서 볼 때는 이거, 오른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자, 혹시나 얘를 회전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오케이. 얘는 어때? 괜찮아? 괜찮아. 욕심이긴 합니다. 위에서 본다면 어떨까? 위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S. 이쪽 방향, 이쪽 방향. Shift D 복제. S. S가 아니라 R입니다. R이 회전이에요. 정면에서 본다면, 어휴, 예, 이렇게 한다면 너무 어렵잖아. 예, 손이 많이 가게 여러분한테 좀 모델링이 조금 바뀌었네요. 입체를 보는 눈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R은 무조건 회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축이 어디다 지정해? 이건 S로 크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어때요? 진짜 나무 같지 않냐? 진짜 그럴싸한데? 야, 탭키로 나가. 탭키는 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방해 요소가 안 보여야 돼요. 우리 하나가 돼도 되지 않을까? 나무 1, 2, 3 컨트롤 J. 나무로 하자. 컨트롤 J. 영문키 이어야 됩니다. English 컨트롤 J. 키가 여기 안 먹히지. 자, 됐네요. 맨 마지막 녀석의 이름을 따라가는구나. 네. 더블 클릭이 나무 줄기, 나무. 네. 자, 일단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요 정도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1번 나뭇잎을 눈으로 직접 보이게 해도 되죠. 그 느낌에 맞게 좀 바꾸시려면 탭키로 들어가셔가지고 컨트롤 플러스. 예. 많이 손이 간다면 참 좋겠죠. 많이 손이 가면 좋은데 그만큼 일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했다면 저렇게 안 할 테지만. S Shift D. Shift D가 다수일 때도 되긴 하는데, 네,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줄기들 같은 경우 묘사 안 되는 애를 굳이 묘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만 제가 작업해 보고요. 나무 한 그루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애들을 혹시나 이들도 합치고 싶다면은 뭐 나무 1 이렇게 하셔도 꾸밀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모델링의 자연물을 한번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도 보면 머리 따로, 몸 따로, 그 다음에 다리 따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모델링하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혹시 영문 긴지 확인하시고 컨트롤 J. 나무 한 그루, 나무 그루라고 할까요? 자, 세이브. 자, 나무 한 그루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